최대한 힘든 척을 하세요. 무조건. 안 힘들어도 힘든 척 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고원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 소중한 친구의 N수 후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원래는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따고 친구 목소리도 넣고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제가 서면으로 인터뷰를 받았고요. 그 내용을 제가 1인칭 관점에서 실감나게 감정이입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N수생뿐만 아니라 초수이신 분들도 보시면서 도움을 분명히 받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다시 도전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초수 때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과정도 잘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초수생분들도 충분히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1인칭 관점으로 읽어드릴 테니까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6학번이고요. 2020, 2021 서울로 2번 응시했습니다. 2020학년도 시험에서는 교육과정 63, 논술 18점으로 0.8에서 1.1배수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2차는 심층이 33.3, 수업 실현 38.4 정도여서 이제 2차는 91점이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다음 해 다시 바로 재도전을 하게 되었죠. 2021학년도 시험에서는 1차에서 교육과정 61점, 논술 18점으로 79점이 나왔고요. 이때는 배수 집계가 안 되어서 초인공 사이트를 참고했더니 0.5에서 0.8배수 정도가 나왔어요. 2차는 심층 면접 36.5, 수업 실현 38.1, 과정한 9.5, 영어 9.4여서 94점이 나왔고요. 최종적으로 100등 후반대로 넉넉하게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공부 성향은 장독립형과 계획형을 겸비하고 있는데요. 다만 공부 스타일 자체는 장독립형인데 혼자 하다 보면 자꾸 공부량을 멋대로 줄여서 스터디는 항상 끼고 공부를 했습니다. 대신에 시간을 정해놓고 엄청 짧게 스터디를 해서 공부한 거 확인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는 각자 하되 10분씩만 체크해서 물어봐주는 스터디처럼요. 다음으로 제가 초수 때 후회되는 점 3가지를 꼽아보자면 첫째로 암기를 안 하고 이해를 하려고 했던 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내신을 아주 못하고 수능이 잘 나오는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꾸 내용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선배들이 아무리 이건 닥치고 외우는 거야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 라고 조언해줬었지만 자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고 원리를 찾아보고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하는 저 자신한테 취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 뭔가 끝에 빛을 볼 거라는 이상한 자신감도 있었어요. 재수할 때 되니까 그렇게 깊게 공부했던 내용들이 잘 기억에 남아서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다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말 보면 고시 공부를 이해하려고 하면 필패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냥 시험에서 물으면 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적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과했다 싶죠. 두 번째는 답을 정확하게 적는 연습이 부족했다는 것인데요. 모의고사 같은 건 자가채점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문제의 질 자체가 안 좋은 경우도 많아서 저는 그냥 비슷하게만 적으면 이 정도 맞지? 이렇게 취급하고 넘어간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시험 치고 나니까 그게 독이었구나 싶은 거죠. 쉬운 문장도 내가 다 아는 답안이어도 정확하게 적는 연습을 했어야 됐는데 쉬우니까 아는 문제니까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게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은근히 감점 포인트가 되는 문항은 누구나 틀리는 그런 용어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간단한 문항이었어요. 키워드 쏙쏙 들어가게 답안 적는 연습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엽적인 것만 팠던 건데요. 전년도에는 갑자기 시험이 어렵게 나왔었어요. 선배들 만나면 맨날 야 공부한 거 다 필요 없어. 짚어주지도 않은 거 막 지도서 구석에서 나왔다니까. 이런 조언을 많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질에 겁을 먹어서 그랬는지 공부할 때도 어려운 거, 남들이 안 보는 거, 작은 거에 너무 몰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공부했던 게 재수 때 나와서 결론적으로 도움이 되긴 했지만 계속 그런 것만 파다 보니까 오히려 기본적인 거에 좀 소홀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적당히 기본적인 거 빡세게 챙기면서 새로운 개념이나 용어에 귀를 열어놓는 그런 중용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수 때는 넓게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 때는 배재민 기출을 사서 풀었어요. 옛날 기출이 배재민 기출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한 5번 이상은 돌린 것 같아요. 보다 보면 이거 최근 기출이랑 완전 소재 겹치는데?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초수 때 많이 후회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재수 때 선택한 강의랑 교재를 말씀드리면 백구 그대로 들었어요. 다만 인강은 안 듣고 자료만 받아서 공부를 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초수 때랑 다르게 들어야 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일단 다른 분들은 평이 되게 안 좋았어요. 어떤 분은 진짜 졸리다는 평이 많았고 어떤 분은 강의 스케줄 같은 게 아직 좀 불안정하다라는 평이 많았어서 그런 평들 때문에라도 백구를 선택을 했고 또 백구만 듣고 초수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전체 합격자 중에 50%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 문제보다는 나의 문제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그냥 백구를 다시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인강을 안 듣고 자료만 받아서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인강을 들으려고 했어요. 백구에서 이제 짚어줬는데 내가 놓치면 현역보다 뒤처지다는 생각이 너무 무서워서 인강을 틀긴 틀었는데 인강을 켜니까 진짜 구자경 선생님은 작년이랑 너무 똑같고 백승기 선생님은 작년에 너무 많이 만나서 그런가 목소리만 들어도 화가 치밀어서 인강 거의 안 들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통틀어서 10%도 안 듣고 그냥 끝냈던 것 같아요. 자료만 받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재수 때 했던 스터디를 총 정리할 건데요. 제가 스터디원을 누구랑 했는지 언제부터 얼만큼 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전 알던 사람들이랑 연락해서 스터디를 했어요. 구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바로 재수를 해서 아는 사람들이 좀 많았거든요. 주변에 재수생이 꽤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만나서 밥 먹고 하면서 스터디 약속을 잡았습니다. 꼭 친한 친구 아니어도 재수생끼리 건너서 스터디 연결해주기도 했어요. 또 후배 중에 친했던 친구랑 스터디를 하면서 뽀개기까지 달렸습니다. 현역이랑도 하나 스터디를 해보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현역이랑 스터디하려고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는데 그 이유가 서로 감추려고 하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해요. 현역이 유리한 부분이 있고 재수생이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 으쌰으쌰 해야지 그 현역 후배랑 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서로 막 감추려고 하고 서로 자기한테 득되는 방향으로만 하려고 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경우에 5월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그냥 인강이든 뭐든 아무것도 안 보고 누워만 있었어요. 2개월 정도 누워만 있다 보면 슬슬 공부가 하고 싶어질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고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스터디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 하는 마음으로 기본 이론 한 번, 강론 한 번을 돌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5월 말부터 7월까지 기본 이론 한 번, 강론 한 번을 돌린 거죠. 기본 이론은 친한 후배랑 천천히 돌렸고 저는 인강을 아예 안 듣고 자료만 새로 받아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후배랑 저랑 기본 이론 책이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작년에 있었는데 빠진 부분, 또 올해 새롭게 추가된 부분 등 서로 이런 부분을 문제 내고 공유하면서 저랑 후배랑 좀 기본 이론을 다소 폭넓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본 이론은 넓게 보면 좋은 게 용어가 특이해서 기억이 은근 잘 남아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폭넓게 보려고 노력했어요. 강론은 같이 재수하는 동기 언니랑 했는데요. 작년에 뽀개기 하면서 너무 많이 본 내용이라 가볍게 뽀개기처럼 훑자 라는 느낌으로 2달 동안 주 3회 짜서 돌렸습니다. 강론 전체를 훑는데 18번 스터디를 했네요. 이때 진행했던 스터디는 정말 미리 공부도 안 하거나 아니면 30분 쓱 읽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훑는 느낌으로 정말 가볍게 진행했던 스터디여서 부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서서 저의 학습 유형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각자 공부하고 정말 간단하게 진도 확인, 공부 제대로 했나 이런 것만 체크하는 스터디를 지향하는 편이어서 굉장히 부담 없게 스터디를 진행했고요. 평균 매일 1시간 정도만 스터디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